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이 폴리매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폴리매스란 뭐냐? 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온 예시로는 누가 있냐면 에드윈 허블이라고 우리가 흔히 허블 망원경으로 알고 있는 이 천문학자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뿐만 아니라 복서, 변호사, 농구팀 코치, 스페인 교사 같은 이제 다양한 직업들을 다 경험했었고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유도, 경찰, 군인, 농부, 사냥꾼 같은 다양한 직업들을 두루두루 경험을 해본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시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당연히 안 와닿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세상에 몇 없는 특출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조금 더 쉬운 예시들을 들자면 뭐 이를테면 연예인인데 예능 관련 연예인을 했다가 MC로 전향한다던가 아니면 뭐 강연가, 기획사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분야를 바꾸는 그런 경우들도 폴리매스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폴리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개성이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볼 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약간 마이웨이의 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딱 발생했을 때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던가 그래서 해결책이 뭔데 그러니까 해결 방법에 이제 집중하는 데 반해서 이 폴리매스들은 약간 원인, 이론, 원리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자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폴리매스들은 변화를 상수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왔을 때 약간 불안해 하잖아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 폴리매스들은 이 변화를 당연한 것 그리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가 나에게 성장을 가져온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폴리매스들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업을 하다가도 취미생활로 뭐 게임을 하거나 낚시를 해도 이것들이 다 본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폴리매스들 뿐만 아니라 뭐 뛰어난 정치가, 사업가, 노벨상 수상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폴리매스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았고 그들의 특징도 알았고 그러면 우리는 왜 폴리매스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생존 문제예요. 뭐 이런 내용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 직업을 많이 대체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바인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는 폴리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의사나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문 지식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필요한 인재들은 기업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뭐 창의적 인재, 융합적 인재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너무 널렸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전문성을 굉장히 빨리 잘 습득한 소수의 인원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나도 아는 게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폴리매스인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얼마 전에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 관점에서만 글을 쓴 게 아니라 여기다 경제학 관점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되고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분야의 경험과 지식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신선하고 특출난 뭔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도와 성과들이 특출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왜냐면은 우리는 모두 어떤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면서 남들과는 다른 개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노벨상 수상은 못 될지언정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폴리매스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약간 지식 습득에 대한 재미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다고는 말을 못하죠. 솔직히 노잼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왜냐면 우리는 맥락 없이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수학, 과학, 영어, 국어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 지식들이 의미가 있고 재미있으려면 이 연결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음악을 배우다가도 수학에 관련된 지식들을 같이 융합해서 사용한다던가, 혹은 역사를 배우는데 물리학 지식들을 가져다가 융합해서 사용한다던가,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단편적인 지식만을 배우고 연결점을 찾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매스들은 이런 연결점을 찾기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게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책을 읽을 때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책을 조금씩 읽어갈수록 이 연결점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조금 더 재밌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매스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생존에 대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학습에 대한 재미를 되찾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굉장히 폴리매스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학문에 대해서 어떤 경계를 두지 않았던 거죠. 내가 수학을 하다가 궁금하면 물리학을 찾아보고 또 궁금하면 역사를 찾아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냐면 산업혁명이 발생되고 이 노동 분업에 대한 내용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화된 인력 위주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어떤 특정 기계만 잘 다루는 노동자, 그리고 그 노동자를 관리하는 관리자, 이런 식으로 구분 지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작은 분야의 전문가들만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영업이면 영업 전문가, 마케팅이면 마케팅 전문가,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특정 전문가들만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게 되고, 이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생존 문제와 결부를 시켜버린 거죠. 즉, 전문가가 되어야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박힌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재밌는 게 뭐냐면, 어찌됐건 폴리매스적 관점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스스로 폴리매스가 돼버린 거죠. 한 팀에다가 마케팅 전문가, 영업 전문가, 각각의 전문가들을 다 꽂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로 봤을 땐 폴리매스적인 사고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발전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가치라는 게 직업을 위한 도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직업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을 규정하기 위해서 직업을 물어보잖아요. 직업이 곧 나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도구가 돼버린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폴리매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폴리매스라는 게 살짝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뭔가 다른 걸 도전한다라는 게 조금 막막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매스가 되기 위해 도전하려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1만 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평생 한 45년 정도를 일을 한다라고 치면은 우리는 총 8가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직장 생활을 20년으로 하면 최소한 4가지 분야 정도에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가끔 40대에 연기를 시작했어요. 50대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6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은 뇌가 좀 굳어진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할 때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창의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분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창의성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극의 변화가 오면 뇌의 활성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진로를 바꾸는 경우에 창의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우리가 업종 변경할 때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창의성하고 아이디어를 논할 때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창의성과 아이디어는 그냥 갑툭튀가 아닙니다. 이런 창의성과 아이디어의 재료들은 모두가 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료의 연결 혹은 융합입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거기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우리는 감탄 섞인 얘기를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약간 떨떠름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는데 단순히 이걸 합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너무 혁신적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폴리매스가 될 자질이 있고
우리 모두 시도해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가장 크게 느낀 게 첫 번째가 변화를 상수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직업뿐만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새로운 모든 경험은 다 내 자산이 된다는 거. 단순히 직업적인 걸 떠나서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더라도 모두 다 내 자산이 될 수 있고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요게 조금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